자, 오늘은 일단은 요 하나의 예제로 2D 캠 전체를 우리가 익혀보는 겁니다. 2D 캠 전체를. 자, 제가 먼저 우리가 평소 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린 기능사 예제가 하나 모델링이 다 된 상태이니까 자, 이거를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자, 지금 이제 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D 캠으로 들어가기 하셔가지고 원점, 우리는 좌상단을 원점으로 잡을 겁니다. 좌상단 원점으로 잡고 안전 높이를 Z100 지점을 잡으시고, 안전 높이 Z100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트, 지금 이 형상을 파트로 지정하시고, 소재는 Z방향으로 1mm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지정을 해 놓으세요. 지정을 해 놓으시고, 우리는 오늘은 공부를 많이 쓸 필요 없이 1번으로 10mm 엔드밀 평엔드밀 하나를 만들고 이제 여러가지 2D 캠을 이제 해볼 겁니다. 자, 저도 이제 해놓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모델링이 다 돼 있으니까 자, 2D 캠 우리가 구멍 뚫고 면치고 하는 게 주로 2D 캠입니다. 2D라고 하는 거는 이런 뜻으로 보세요. Z 깊이가 정해지면 그 깊이에서는 해당 깊이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D는 Z가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2D는 또 2.5D는 Z가 딱 정해지면 그 높이에서 쫙 돌면서 작업하는 게 이제 우리가 주로 2D나 2.5D라고 한다. 여기에는 이제 구멍이나 뭐 이런 것도 포함입니다. 포함. 드릴로 구멍 뚫고 하는 것도 포함.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매니팩처링, 요것이 NX에서 캠 들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거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해보고 있다 입니다. 시작 매니팩처링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써봤는데, 내가 선반이면 캠 제네럴에 터닝으로 들어갔었고, 밀링 캠 중에서 MCT 캠 중에서도 2D면 캠 제네럴에 밀 플랜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비슷하다. 뒤에 일이 조금은 작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보통 해야 되는 일은 원점 안전 높이 파트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지오메트리 뷰로 이렇게 가서 원점을 더블 클릭해서 원점이 이 위치가 맞으면 그냥 두면 되고, 이 위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품의 좌상단 이런 형상일 경우에 실제로 밑에서 MCT 여기를 원점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로 잡아두고, 안전 높이 Z100은 여러분들이 Z0 지점을 이렇게 찍고, Z0 지점 면을 찍고 거리값을 주시고 100 정도 이렇게 입력해두면 여러분들의 각 공정에 길이 보정에 해당하는 G43 Z100.H 하는 값과 나중에 물러날 때 700 Z101로 가는 코드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50으로 지금 바꾸시면 된다입니다. 우리는 보통 100으로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실제로 가공이 되려고 하면 요 워크피스라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만들겠다라는 거를 파트로 이렇게 지정하시고, 파트, 그 다음에 소재를 만들어 와도 되고, 이런 소재 같은 경우는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가공 소재 지정해서 자동 블록으로 제가 상단에 1mm가 더 있다라고 이제 한다 했으니까 Z 플러스 1방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값을 줘가지고 6맨처인 소재는 그냥 바로 수치로 제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이 상태가 우리 기본 캠을 설정하는 상태가 되겠고, 오늘 우리는 그냥
자, 기계 공구비로 가지 않아도 바로 이제 공구 만들기, 공구 생성해서 우리 막 반복을 많이 해봤죠. 10파이짜리 엔드밀 하나를 10파이짜리 엔드밀 두날 엔드밀 하나를 111 해가지고 만들어 두는데 이때 첫 번째 공구 번호는 T01이 될 것이고 두 번째 1은 H01이 될 것이고 세 번째 1은 D01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다 알고 있다. 여기까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하나도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으시고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익혀야 되는 거는 뭐냐면 각 공정에서 매번 나오는 이것입니다. 매번 나오는 절삭 패턴 좀 이따가 익혀 볼 텐데 절삭 패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써봤다 이겁니다. 뭐 지그 제그 예, 파트 따르기 외곽 따르기 이런 거는 써봤는데 또 그 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거를 일단 써보면서 구분을 쭉 하고 설사 이제 시험에 이게 안 나오고 필요 없다 하더라도 다 익혀놓겠다 이 말입니다. 자,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절삭 패턴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삭 패턴. 그러니까 어울리는 가공법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울리는 가공법. 가령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보세요. 우리가 일단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공정을 넣겠다라고 하시고 자, 첫 번째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는 높이가 다른 것도 상관이 없고 내가 가공하고 싶은 곳을 클릭만 하면 가공을 해주는 겁니다. 클릭만 하면 찍으면. 자, 그래서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를 눌러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공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계속 10파이 엔드밀 소재까지 포함하는 워크피스를 그냥 우리는 황삭정사 안 할 거니까 무조건 정 사이즈로 만든다라고 해놓고 그래서 이거 해보다 보면 우리가 자격증 연습을 반복한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어떤 기초는 안 흔들린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 과정은 안 흔들린다. 자, 이렇게 10파이로 정삭 가공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때 제일 처음 이제 선정해야 되는 게 절삭 영역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절삭 영역을 바깥 부분을 가공한다라고 이렇게 해놔볼게요. 바깥 부분. 우리가 흔히 윤곽이라는 부분. 우리가 상면, 페이스 밀링으로 면치는 부분이 있고 바깥 부분은 보통 윤곽이라고 하고 안쪽 부분을 포켓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바깥 부분을 가공한다라고 했을 때 확인. 그리고 이걸 이제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이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이라서 5mm든 6mm든 한 번에 쳐버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 번에 쳐버린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기본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공 방법이 지그입니다. 지그. 기본으로 지그고 우리가 이게 이제 5mm나 6mm라도 가공 소재 거리가 안 맞더라도 절삭당 깊이가 제로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한 번에 치는 겁니다. 자, 절삭당 깊이가 제로로 되어 있으면 한 번에 치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를 꼭 이 높이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나눠서 칠 때는 꼭 맞추면 좋은데 자, 그래서 그냥 이제 두고 직으로 여기를 한번 쳐볼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고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뭐 확인하고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이거는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일부 안 나온 것이 예, 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지그라는 가공법 같은 거는 보통 상면을 치는데 쓰는데 얘는 이거를 가지고 형상을 치려고 하니까 가장자리가 이렇게 삐뚤삐뚤해진다든가 제대로 가공을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삭 패턴은 우리가 어느 부분을 가공하느냐에 따라 어울리는 가공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지그라는 가공법을 쓴다면, 다시 보세요. 우리 배운 대로라면 이런 윤곽이나 포켓을 파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면 취소하는 거는 모두 재선택하거나, 예, Shift 클릭하면 취소가 됩니다. 이런 상면을, 그러니까 남아있는 1mm를 쫙 치는데 이런 데 쓰인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구가 지금 10파이짜리이기 때문에 상면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약에 확인해가지고 지그로 기본값으로 가공을 하면 또 이런 데가 일자로 안 하고 뜬다 이 말이죠. 뜨거나 이상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 그때 얘기했었죠. 쫙 이렇게 상자처럼 가공하려면 절상 4개 변수에서 먼저는 형상 단순화에서 최소 상자, 그리고 파트로 연장 외곽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그라는 가공법은 한 방향으로 주로 상면을 우리가 조도가 조금 더 좋은, 지그재그에 좋은 정삭 가공 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그라는 가공법은 이 지그 가공법의 핵심 설정은 절상 4개 변수에서 가공 전략에서 가공 소재에서 파트로 연장 외곽선이라는 부분과 형상 단순화 최소 상자, 이런 게 핵심 어떤 설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옛날에 한참 고생했는데 모든 설정을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근데 해보면 좋은데 너무 어떤 설정이 방대하고 또 그러다 보면 핵심 설정을 또 모르고 다 까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밀린 기능사를 통해서 기본을 파악하고 지금 다른 걸 파악하듯이 핵심을 먼저 파악하고 나중에 이제 약간 찌끄러기 같은 것들을 뭐 익히고 하는 게 훨씬 낫고, 우리가 지금 이 지그를 할 때 안 다루는 다른 설정들은 그냥 일반 설정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일반 설정. 다른 거 할 때도 다 그 설정이 보통 돼 있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그를 상면을 치는데 쓰려면 방금 계산해 보겠습니다. SF 이런 거 안 넣으셔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상면을 반듯하게 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듯하게 치게 된다. 지그는 공구 간격을 주면서 한 방향으로 가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안전 높이까지 공구를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죠? 이걸 들기 싫으면 비절삭 이동에 우리 급속이송에서 영역 내에서 이런 거를 최소 안전 제때가 높이를 약간 주거나 간격 절단면 정도로 하시면 진입의 진입 높이에 설정된 만큼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밀린 기능사를 조금 하면서 익혀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지그 가공법을 쓴다면 상면을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간격을 조금 더 넓히거나 좁히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지그 되겠습니까? 지그.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지그재그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양방향 가공입니다. 양방향 가공. 주로 상면을 우리가 뭐 중삭 내지는 황삭 시 사용한다. 다른 거는 지그랑 똑같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지그는 극단적으로 속도는 느리고 조도는 표면 거칠기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조도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그재그는 속도는 빠르지만 지그처럼 한 번 하고 들진 않으니까 빠르지만 조도가 좀 별로다 이겁니다. 별로다. 그렇기 때문에 정삭에는 사용 안 하고 중삭이나 황삭에 주로 쓴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그재그로 바꿔서 지그재그 똑같은 상면 가공을 지그재그로 바꿔서 내가 계산을 하면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지그재그는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번 내려가면 다 치고 나오는 겁니다. 다 치고. 그럼 지그재그의 핵심은 뭐냐면 절삭 매개 변수에서 이 가공 각도 있지요. 어디서부터 가공하느냐 요거. 그래서 우리가 지그재그의 어떤 핵심 설정은 여기에서 이제 XC로부터의 각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얘가 기본값이 180도 정도다라고 아시면 되고 우리는 보통 원점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X 값이 가장 큰 거에서부터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 X 값이 가장 큰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X0부터 크게 치는 게 아니고 왜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 가공시에 쓰는 하향절삭 방향입니다. 하향절삭 방향.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 저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오고 싶다 그러면 그 XC로부터의 각도를 0도 해가지고 계산하시게 되면 반대쪽 구석에서부터 또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위에 나와 있던 가공 소재 단순화와 이런 거는 같이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삭 패턴으로 보통 지그나 지그재그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거는 오늘 무조건 기억한다 생각을 하세요. 제가 언급 안 하는 거는 몰라도 기본값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몰라도 기본값 써도 된다. 제가 오늘 필기에다가 또는 오늘 동영상에다 같이 나중에 올려두겠습니다. 4월 오늘 7일이죠. 4월 7일 2D 가공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공 방법 중에 이거 한번 보세요. 가공 방법 중에 자, 윤곽이 있는 지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그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윤곽이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윤곽이 있다. 이거는 뭔지 한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윤곽이 있는 지그를 하시고 이 윤곽이 있는 지그라는 거는 상면을 밀 때 한다기보다 자, 여기에 윤곽이 있는 지그 이 윤곽이 있는 지그는 절삭 영역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상면을 해지하고 시프트 클릭하고 이런 내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내부 원래 이런 데를 지그로 깎으면 안 되는데 이런 내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 자 이런 포켓 형상을 확인하고 자 잠깐 다시 그냥 지그로 해볼게요. 그냥 지그 이런 포켓 부분을 그냥 지그로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이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찍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뭔가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포켓 영상을 그냥 지그로 한다거나 이러면 일단은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런 가장자리가 다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울퉁불퉁하게 이런 가장자리가 그런데 윤곽이 있는 지그는 지그 방법을 쓰는데 가장자리를 한번 다듬어 주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오류가 나온 거 내가 무시하고 방법이 틀렸으니까 일단 제가 모의 가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윤곽이 있는 지그는 지그지만 마지막에 한번 가장자리를 이렇게 다듬어 준다 해야 됩니까? 돌아주기 때문에 끝이 매끈해진다 이 말입니다. 윤곽이 있는 지그 지그 방법에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요런 지금 보면은 형상을 타고 한번 쫙 도는 공정이 하나 추가된다 이 말입니다. 형상을 타고 쫙 돌아가는 공정이 한번 추가된다. 자, 그래서 지그, 지그재그, 윤곽이 있는 지그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윤곽이 있는 지그는 보통 큰 포켓 같은 거 치거나 내부를 칠 때 가장자리가 삐뚤삐뚤해질 때 또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계속 바꿔서 파트 따르기 해보겠습니다. 파트 따르기. 자 파트 따르기로 먼저 절삭 패턴을 바꾸시고, 우리 평소 제일 많이 쓰는 거 파트 따르기는 절삭 영역을, 자 일단 모두 제 선택해서 또 바깥만 해놔 보겠습니다. 바깥만, 일단 바깥만. 파트 따르기는 한방향 가공을 합니다. 한방향 가공. 그리고 진입과 진출을 계속 반복하면서 한방향 가공을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따르기하고 이 부분을 절삭감 깊이를 안 적으면 무조건 한 방에 닫히는 겁니다. 깊이를 계산해보면 이런 부분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는 노란선 진입, 빠져나오는 하얀선 진출. 그래서 이렇게 사방으로 들어가는 진입과 빠져나오는 진출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공구는 한 방향으로 계속 도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우리가 조도를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는 소재가 단단한 것을 가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 방향 가공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거 가공할 때 이런 형태의 가공을 많이 해보셨다 이겁니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한 방향으로 계속 도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파트 따르기는 지정 영역을 진입 진출을 반복하면서 스텝 오버라고 되어 있는 스텝 오버 간격으로 한 방향 가공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항상 비교되는 게 이제 외곽 따르기. 외곽 따르기는 공구가 한번 내려가면 다시 뜨지 않습니다. 아까 지그체그처럼 내려가면 그 부분을 다 깎아야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외곽 따르기. 외곽 따르기를 계산하면 뭐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고, 노란선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겹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1이 들어가 가지고 움직임을 잠깐 한번 보세요. 한 방향으로 가공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공구만 천천히 한번 돌려볼게요. 재생으로 제 속도만 할게. 요리로 진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최적 경로를 찾아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서, 이리로도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서 안에 걸 다 파고 나오는 거네. 다 파고. 그러니까 뭐 상향 가공, 하향 가공 이런 방향을 지키지 않고 지가 최적 경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파고 나온다. 그래서 최적 경로를 찾아서 가공을 하는데, 최적 경로로 가공하는데 그냥 이제 진입 진출이 1회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하향을 하향이죠. 하향. 상하향 가공을 번갈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 번갈아 가공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파트 따르기는 안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외곽 따르기를 하면 절삭 매개 변수에 가보면 하향 절삭이라고 되어 있긴 하네요. 그럼 제가 이걸 약간 잘못 파악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방향이 이제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락가락. 대신에 얘는 이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우리가 한 방향 가공을 하는 파트 따르기는 소재가 강인 경우, 그러니까 소재가 단단한 뭐 SM, XXC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띠, 스댕인 경우는 보통 파트 따르기를 하고, 플라스틱이나 기타 뭐 약간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외곽 따르기를 해도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한다 입니다. 선생님 나는 외곽 따르기 해도 공구 멀쩡하던데 하는 거는 공구 내구성이 많이 죽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100개 깎을 수 있는 거를 50개 깎으면 뭐 망가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지그재그, 파트 따르기, 외곽 따르기, 또 많이는 쓰지 않지만 윤곽이 있는 지그 방법을 한번 봤고, 그 나머지는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보세요. 눌러보면
혼합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혼합. 자, 혼합이라고 해놓으시고, 혼합이라고 해놓으시고, 이제 위에 절사 경력을 이렇게 해보세요. 위에 절사 경력을, 죄송합니다. 혼합을 하기 전에, 다른 거 하나만 할게요. 다른 거 하나만. 혼합을 하기 전에, 어제 여러분들이 못하게 할 때 쓰셨던 프로파일 해보세요. 프로파일. 자, 프로파일이 차라리 더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 가공이라는 거는 프로파일, 그냥, 우리가 지정한 형상이나 선을 따라서, 나중에 선도 따라가게 할 수 있으면 선을 따라서 1회 가공을 합니다. 1회 가공. 그러니까 꼬다리가 남거나 안 깎은 부분이 남아도 뭐 쿨하게 남기쁘고 1회 가공만 한다. 1회 가공. 해보겠습니다. 프로파일로 절사 경력을 요 바깥을 찍어 가지고 계산해보면 남든 말든 한 바퀴만 도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수기할 때 형상 따라 한 바퀴 쫙 도는 거 있죠. 형상 따라 한 바퀴 도는 거. 그게 프로파일 가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파일. 그래서 이 프로파일 가공은 지금 보시면, 자, 계산해가지고 제가 모의 가공을 2D로 빨리 해보면, 하고 났을 때 이런 게 남았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기는 원래 벽에 붙여서 한 바퀴 도는 게 이 가공법이니까, 자기 할 거는 다 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가공은 우리가 이제 벽면 같은 거 정사할 때나, 그러니까 딱 붙여서 벽을 한 바퀴 쫙 이렇게 이제 돌 때나, 어제 보셨던 위에 모서리를 따라서 쫙 돌아가지고 우리가 뭐 따기 작업 같은 거를 한번 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파일 가공. 자, 이해되셨습니까? 프로파일. 자, 그럼 프로파일에 비해서 또 다른 거 하나, 트로코이드라는 거 한번 보세요. 트로코이드. 프로파일 말고 트로코이드라고 있죠. 트로코이드를 해가지고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스텝 오버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나오면 스텝 오버를 조금씩 줄여봅시다. 지금 공구의 75%인데 일단 50으로 줄여서 계산해보고, 일단 됐네요. 50으로 줄여서 계산했을 때 트로코이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러분들 MCT 가공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예,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럼 곧 하게 될 건데, 또는 밀링 가공 해보셨죠? 예. 하게 될 건데, 이렇게 우리가 직선으로 외곽을 깎을 때는 공구와 소재가 닿는 게 한 50% 이상이 안 되니까 좀 부드럽게 나갑니다. 부드럽게 나가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공구를 홈으로 이 안으로 넣으면 공구의 거의 면적의 다 많은 부분과 안에 소재가 닿아서 깎이니까 기계가 떨리든 또 소리가 커지든 하면서 많은 양이 가공되고 있다는 거 좀 그런 약간 부담을 느껴보셨습니까? 혹시 부담 같은 거? 엄청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는 거는 경험해보셨죠? 바깥에서 조금 한쪽 측면을 깎는 거하고 공구가 홈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직 안 했습니까? 많은 부분을 깎는 거랑은 진동이나 소리나 깎는 속도나 이게 다 틀려진다. 그런데 아까 이건 어땠습니까? 아까 프로파일은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겁니다. 쭉 갔다가 쭉 들어가고 동일 속도로 쭉 갔다가 쭉 들어가고 하는데, 트로코이드는 보세요. 트로코이드는 공구랑 소재가 많이 닿을 수 있는 곳은, 트로코이드는 공구랑 소재가 일정 이상 많이 닿는 곳은 자기가 뱅글뱅글 돌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뱅글뱅글 돌면서. 그러니까 공냉을 시키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공냉. 절삭력 같은 게 없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2D나 3D로 이제 검증은 제가 3D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D로 조금 한 5 정도 속도로 해보면 이 공구에, 그러면은 사실 공구의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구가 부담스러운 데서는 이렇게 보면 자기가 들어가서 조금 많이 깎아야 되는 데는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돈다 이 말입니다.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돈다. 그러면
공랭을 시키면서 가기 때문에 자 장점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공구의 수명이나 상태 유지가 뭐 어떤 오랜 기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능하다. 근데 단점은 뭐겠습니까? 트로코이드 가공 속도지요. 그냥 쭉 가공할 수도 있는 거를 뱅글뱅글 돌면서 가공하면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그만큼 속도가 당연히 느려진다 이겁니다. 가공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뭐라 그럽니까? 이 저사 가공하는 곳에서는 빨리 가공해야 되느냐, 장비를 보존하고 공구를 보존하면서 가공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무엇이 우선이냐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로코이드는 다시 나가서 이렇게 제가 공구 경로를 보면 아시겠지만 홈 같은 거 안으로 들어갈 때 작은 원을 그리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원을 그리면서 공랭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데서는 왜 작은 원을 안 그립니까? 그만큼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과 부담이 덜 되는 부분에 따라서 약간 가공법을 달리 해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제 혼합 8번 선생님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써볼 필요가 없는 것이 자격증 할 때 이런 거 쓸 필요 없다죠. 자, 혼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로만 해볼게요. 두 군데 이상 분리된 부분을 가공할 때 각각 다른 가공법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각각 다른 방법. 이 말입니다. 보세요. 혼합으로 해놓고 위에 절사 경력을 바깥과 안 이렇게 분리된 두 곳을 지정하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바깥은 파트 따르기, 안쪽은 프로파일. 바깥은 파트 따르기, 안쪽은 프로파일. 예를 들어서 파트 따르기와 프로파일을 지정하고 싶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혼합은. 확인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혼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네가 분리된 1번 영역 안쪽, 2번 영역 바깥쪽 색깔이 진해지고 있죠. 두 군데를 선택했는데 1번은 뭐로 가공할래? 밑에 가서 요 손 모양 있는 걸 눌러서 하나씩 보면 지그재그, 지그, 윤곽이 있는 지그, 외곽 따르기, 파트 따르기. 나는 밖은 파트 따르기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파트 따르기. 자, 안쪽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안쪽은 여기서 한 바퀴 도는 프로파일을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눌러서 다른 설정을 또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지속. 그래서 어쨌든 혼합의 가장 큰 특징은 확인하고 나와서 모의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혼합의 가장 큰 특징은 안쪽과 바깥을 제가 바깥에 파트 따르기 했는데 그죠? 근데 한 바퀴만 왜 돌까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깥쪽에 그거 누르고 확인 눌렀는데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이걸 가려면요. 네, 그 창으로 다시 들어가. 계산 여기서 확인했다 이 말이죠. 네. 방금 저리로 들어가려면은 계산을 다시 하면 됩니다. 계산 생성을 다시 하면 요리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요리로 다시. 그래서 1번 영역에 제가 파트 따르기 1번 영역에 요거 눌러서 다시 해볼까요? 자, 파트 따르기 그리고 옆에 설정은 편집을 눌러서 뭐 그냥 기본 파트 따르기입니다. 이 파트 따르기를 확인을 해놓고 근데 야가 지금 한 번에 가공할 것처럼 해놓네요. 이번에 프로파일을 지정한다든가 해서 계산해서
해서 이제 모의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약간 잘못됐죠. 왜냐면은 바깥쪽에 파트 따르기를 했는데 안쪽에 첫 번째 안쪽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죠? 생성했을 때 제가 말은 바깥쪽 하면서 안쪽을 찍었네, 그죠? 그러니까 바깥쪽은 1번이 파트 따르기, 두 번째 안쪽은 지금이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파트 따르기, 헷갈렸습니다. 제가 잠깐. 위쪽은 그냥 한 번 돌면 되는 프로파일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안쪽 바깥쪽에 서로 다른 가공법을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으면 각각마다 다른 데를 할 수도 있겠다 이거죠. 만약에 이것도 되나 한번 볼까요? 절사 경력으로 상면도 찍었다. 상면. 그럼 확인했을 때 상면은 지그가 되나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하면 이건 안 되네요. 상면을 찍었을 때 이거는 구분이 되는 그런 걸로 안 보인다 이겁니다. 안 보인다. 취소. 그래서 다시 절사 경력의 상면을 빼고, 자, 바깥과 안쪽처럼 분리된 영역을 선택했을 때 계산을 하면 각각의 가공 방법을 정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확인.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파트 따르기로 계산해 놓겠습니다. 이제는 파트 따르기로 계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첫 시간에 2D 가공법에 대해서 배운 거는 앞으로 2D 가공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요 절삭 패턴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셨다. 절삭 패턴, 파트 따르기, 외곽 따르기, 혼합, 프로파일, 트로코이드, 지그, 제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처음 배울 때 여러 개를 해버리면 이 감이 안 잡히는데, 그동안 파트 따르기도 좀 해보고 지그도 해보고 막 이랬을 때 약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